안녕하세요. 중수들입니다. 오늘은 5월 18일 장 마감 시간이고요. 오늘은 코스닥이 0.69% 그리고 코스피가 1.23% 상승 마감을 하고 끝났어요. 오늘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양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양매수가 들어왔고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이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또 들어오는 부분 중에서도 바닥을 잡아주는 애들과 그죠? 바닥을 잡아주는 애들이 강하게 들어왔고 추세를 끌어올릴 수 있는 애들이 그나마 또 강하게 들어왔던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기관이 코스피의 흐름을 받아줬다. 그런 코스피의 흐름 자체가 오늘은 철강 쪽, 원자재 관련된 뭐 건설주, 철강 요런 쪽으로 수급이 좀 많이 몰리지 않았나. 그러면서 좀 아침부터 탄탄한 흐름을 보여주는 시장이었거든요. 크게 밀리지도 않고, 그죠? 아침부터 강하게 쫙 뽑아내고 꾸준하게 올라와서 기존의 이 고점, 이 박스라고 할 수 있죠. 이 박스 위에서 다시 한번 박스권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움직이는 그림이에요. 그죠? 그 위에서 버텨주는 그림이 나왔다라는 거고, 그에 반해서 코스닥은 오전에 살짝 누르는 그림이 일단 출현을 했고요.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오늘 시장을 보면 정말 정신없는 시장이다. 어떻게 보면 두더지 게임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시장이었어요. 무슨 소리냐? 네모칸 안에서 두더지 이 구멍이 있잖아요. 여기서 두더지가 나오면 망치로 때리기 바빠요. 여기서 나오면 또 때리고, 여기서 나오면 때리고. 얘가 올라와서 두드러 패면 얘가 올라오고, 얘 두드러 패면 얘가 올라오고. 정신이 없는 시장이었다. 윗꼬리를 잔뜩 달든 아니면 강하게 누르는 시장. 그러면서 주가는 끌어올리는 시장.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것들은 누르는 시장이었고, 누르면서 물량을 더 사든 아니면 여기 있던 물량이 다른 이 기타 외적인 다른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든 아니면 바닥에 있던 애를 올리면서 올리고 나서 누르면서 다시 한번 물량을 들어오든 그런 식으로 양매수가 들어온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코스닥은 오늘 그런 흐름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정신없었다. 좀 갈만하면 쳐누르고 갈만하면 쳐누르고 정신이 정말 없었던 시장이었고요. 자, 코스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말씀드린 대로 양음양음 패턴이 현재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점을 높여가고 고점을 올리는 양음양음 패턴은 나쁘지 않은 그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그림이고 내일은 하루 쉴 거고요. 내일 하루 쉬고 나면 또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목요일날 혹은 금요일날 이 3200 포인트를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흐름 자체가 코스피는 크게 나쁜 그림이 나타나는 모양이 전혀 없고요. 어찌됐든 계속 말씀드렸던 요 박스권 안에서 잘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박스권 안에서 잘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여기 3200포인트, 3180포인트 오늘 대략적으로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 내일 3180, 모레죠? 이 자리 확인하면 3200까지 또 열어두고 대응하시면 되고, 그에 반해서 코스닥은 저점을 살살살살 올리긴 하는데 힘이 좀 약해요. 저점을 올리긴 하는데 힘이 조금 약하다. 힘이 좀 약해도 그래도 오늘 양매수가 들어온 수급으로 인해서 이게 목요일날도 좀 같이 연동돼서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좀 생각해보고요. 어찌됐든
저점이 그나마 높여가면서 오늘 고점은 못 높였죠. 위에서 누르는 2평을 한번 맞았으니까 목요일날 한 차례 눌리더라도 다시 한번 96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어제의 이 고점 위로 한번 머리를 들어 올릴 확률이 높다라는 관점으로만 바라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이 위로 갭 떠도 크게 문제될 자리가 전혀 없다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다? 여기 990포인트까지 한 차례 또 뽑아낼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애매하게 끝났어요. 코스닥은. 그래도 양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고, 뭐 기존에 주구장창 많이 팔아댔기 때문에 밑에서 좀 주워 담는 그림이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 부분 같아요. 현재의 모습은 슬금슬금 주워 담는 그림이 조금씩 형성되고 있다. 그러면 크게 밀리기보다는 위로 상승할 확률이 조금 더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오늘 시장으로 보면 오늘은 이 어제 그제 상승을 했던 mRNA 유전자 지원하겠다라는 종목들 위주로 좀 수급이 빠졌고, 또 토종 백신 관련해서 종목들이 좀 눌렸어요. 그러니까 버티다가 결국에는 뭔가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한 차례 그냥 강하게 미는 흐름으로 보냈던 하루거든요. 그리고 나서 화이자 관련된 혹은 이 CMO 관련해서 제넥신과 한미약품이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왔어요. 이게 제약바이오가 좀 뭐라 그럴까요? 선별적으로 수급이 들어왔던 시장이었고, 그 외에 이제 뭐 철강이나 그런 쪽으로 수급이 좀 움직이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잠시 잠깐 돌려주는 그림인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어찌됐든 이 원자재 관련해서 건설주하고 철강주는 꾸준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제약바이오 역시도 최근에 들어왔던 수급 중에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종목이 아닌 이상은 좀 더 지켜볼 필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제가 5만원대 말씀드리고 6만원까지 한 번 더 말씀드렸죠. 5만원 넘으면 6만원 정도까지 한번 올라오고 나서 위에서 버티는 그림을 좀 만들어내다가 오늘 오전에 그냥 강하게 눌러버렸어요. 강하게 누르면서 일단은 그 다음 지지라인까지 밀어놓고 현재는 옆으로 횡보하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럼 이 자리에서 한 차례 더 밀릴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남아있다. 4만원까지는 분명히 남아있지만 현재 자리에서 그냥 수급이 빠져서 끝날 종목은 아니다라고 보여요. 일단 단기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타난다. 그러면 요렇게 세 차례에 대한 자리를 남겨놓고 이제 신규적인 부분에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구간이고, 대신 여기서는 큰 추세로 넘어가는 자리보다는 일단은 기술적 반등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왜냐면 여기서 강하게 음봉이 터지면서 이 이평선을 다 밑으로 당겨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하나씩 뭐다? 다 누르는 자리예요. 그럼 여기서 강한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제 흐름에서는 단기적으로 요렇게죠. 여기에 대한 박스권의 모양을 당분간은 좀 유지할 확률이 높아요. 좀 길게 보면 여기까지 한 차례 더 내려놓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내려놓으면 요렇게 내려놓으면 딱 반값이겠네요. 그죠? 지금의 이 반 정도에서 지지가 나오는 부분인 거고요. 여기가 깨지면 요 밑에까지는 열어두되 그 밑으로는 하락할 확률은 좀 더 드물어 보인다. 대신 위로 올라올 때는 49,500원 위로 지지하는 그림이 나와야 그 다음에 또 55,000원대로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얘가 여기서 횡보하면서 이평을 밑으로 깔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을 거면 그냥 주가를 눌러서 얘가 빨리 딸려 내려오게끔 이게 급하게 누르고
급하게 당기면서 2평을 밑으로 깔든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 가격 대비해서 2평이 옆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관점이다 라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좀 강하게 눌렀다. 수급이 어느 정도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수익 실현하는 물량이 일부분 출회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한 차례 더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은 나오고 죽을 확률이 높다 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요런 상태로 그냥 죽진 않아요. 여기까지 그냥 눌릴 거라면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올 거고, 그렇지 않을 거라면 요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 만들면서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죽든 올라가든 둘 중에 하나는 나올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토종 백신 셀리드도 오늘도 한 차례 눌렀어요. 어제 10만원 부분까지 갔다가 10만원을 확인하지 못하고 누르는 그림이 나타났지만 그래도 5일선에서 받아주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아직은 얘는 아직 크게 나쁜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얘가 나쁜 그림이 아니라면 유바이오로직스도 기술적으로 반등을 확실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자리이고요. 지금의 자리에서 일단 88,000원 부근까지는 열어두고 대응을 할 수는 있는 자리다. 대응을 할 수는 있는 자리예요. 웬만하면 88,000원 이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어찌됐든 또 98,000원은 한 번은 확인하러 올라간다. 그렇다면 10만원도 어찌됐든 확인을 할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대한각이 움직였는데 너무 순식간에 훅 갔다가 훅 빠졌어요. 그죠? 훅 갔다가 훅 빠졌어요. 오늘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훅 갔다가 훅 빠졌으니까 누군가 훅 던졌다라는 거고 훅 들어왔다라는 거고 누군가 훅 던졌기 때문에 결국엔 누군가는 또 들어와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원은 한번 그리는 거 기대해보자. 말씀드린 대로 2만원 여전히 열어두고 2만원 넘기면 22,000원까지도 열어둘 수 있는 자리고요. 오늘 화이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였죠. 우리바이오도 바닥 대비해서 요 자리 말씀드렸던 신규 매수로 갈 수 있는 요 자리 위로 올라 태웠어요. 그쵸?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이 구름대 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요 자리까지는 열어두고 대응해 볼 수 있는 관점인 거고, 오늘은 KPX 생명과학이 일단 대장 역할을 했죠. 얘 역시도 만원대를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면 다시 11,000원대로 회복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11,000원을 단기 손절 자리로 잡고 또 한번 고점 13,800원 이상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위로 한 번은 더 싸줘야 돼요. 14,400원 부근 정도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될 수 있는 자리예요. 지금의 그림은 어찌됐든 한 번은 더 확인을 하고 17,000원대까지 갈 거냐 아니면 그냥 누를 거냐 얘 기준으로 보면 되고요. 그리고 간만에 이 제일약품도 같이 올라왔죠. 화이자 관련된 종목으로. 근데 올라왔지만 수급이 오전에 들어오다가 말아버리니까 결국에는 다 주저앉았어요. 얘는 그냥 가볍다라는 거죠. 호가창이 그렇게 두껍지 않다. 왜? 대주주 물량도 많고 이 시총 이 현재가 자체도 적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는 눌렸지만 이제는 신규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다시 한번 만들어졌다라는 관점이에요. 기존에 요 자리에서 박스권의 모양을 좀 만들었다라는 거고, 1차적으로 박스권을 여기서 하나 만들고 그리고 나서 2차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오늘 여기에 대한 매물을 한번 테스트 해주고 이 위에서 버티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이래나 저래나
현재는 구름대 안으로 갇혀있는 자리고 내일도 요런 수급이 들어올 거라는 목요일도 들어올 거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위아래로 연결된 41,500원까지는 열어두시되 여기 이 구름대를 벗어나는 흐름이 나타날 때까지는 조금 횡보할 수는 있지만 어찌 됐든 한 차례 더 고점을 높일 명분은 분명히 만들어 놓은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뭐 KPX 생명과학이든 우리바이오든 대한과학이든 아직 못 갔기 때문에 얘는 한 번 더 올라와야 된다 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KPM테크가 오늘 또 뉴스가 나오면서 슈팅이 나오길래 오늘은 드디어 가나? 라고 했더니 이지랄 해놨어요. 대단한 장난질을 또 해놨다. 최근에 나왔던 고점을 맞고 밀린 그림이에요. 이렇게 3,465원 요 자리를 또 맞고 밀렸는데 아직 이 자리 못 갔다. 그죠? 이 자리까지는 우리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자리까지는 지켜보자. 이래나 저래나 그냥 같은 자리로 갖다 놨어요. 그냥 오늘의 이 자리가 없었어요. 누군가는 수익 실현을 했을 거고 누군가는 손절 처리를 했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냥 없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요렇게 해서 요 자리를 한 번 더 확인을 했고 그 확인을 했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 여기에 대한 거래량을 오늘 한번 적은 물량으로 확인을 해준 자리예요. 그러면 이제 목요일부터죠. 목요일부터는 여기 3,050원만 이탈하고 내려가지 않으면 돼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 거래량이 아니라 이 거래량보다만 조금씩만 더 터지면 이제는 이 자리를 뚫고 올라선다. 뚫고 올라선다 라는 관점으로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어차피 얘가 가면 한일진공, 텔콘, RF제약도 같이 움직인다 라는 관점으로 종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 있지 않을까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오늘 18,450원이 시가였고 고점이었고 그냥 눌렀어요. 그러면서 이 음봉이 강하게 나오면서 거래가 강하게 터졌거든요. 근데 현재 자리가 일단은 이 갭이 많이 뜨는 자리예요. 이렇게 보면 여기 하나의 갭 자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한 갭 자리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럼 지금의 그림에서 여기 갭 자리를 메꾸고 갈 거냐, 15,200원이죠. 요 자리를 메꾸고 갈 거냐, 아니면 그냥 고점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누르면서 그냥 다 메꿀 거냐. 일단 임상 3상이 성공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그림이거든요. 그죠? 3상이면 이제는 실적으로 보답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1상, 2상과 다르게. 근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진 자리는 아니에요, 아직은. 요 자리에서 너무 강하게 그냥 빠르게 상한가를 박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안 터진 자리를 일단 여기서 거래량을 좀 만들어 놨고요. 그러면 목요일이라도 이게 빠른 상승이 한번 나올 거라면 여기서 양봉을 만들면서 거래량도 한 번 더 터트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다음 목적지 2만원 선이든 다시 한번 이 18,000원대를 또 확인하든 요런 그림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굉장히 오래 쉬었고 이제는 한 차례 기존에 14,000원 넘긴 17,000원대 한번 기대했던 부분인데 그 자리를 한번 넘겨서 이 18,400원까지 일단 찍고 내려온 자리예요. 현재는. 그러면 여기서 내려올 수 있는 자리 14,500원까지는 열어둘 수 있는 자리 14,500원이 될지 14,000원이 될지 좀 애매하네요. 14,500원 정도까지는 열어둘 수 있는 자리고요. 웬만하면 이 자리 갭은 굳이 안 메꿔도 되거든요. 이 자리는 굳이 안 메꿔도 되는 자리다. 갭이 두 개가 있다면 위에 갭은 메꿀 확률이 높긴 해요. 근데 밑에 갭은
얘가 강한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이라면 굳이 지금 안 메꿔도 돼요. 근데 나중에 수급이 싹 빠지고 났을 땐 다시 매꾸로 내려온다 라고 보면 되지만 지금의 그림으로서는 굳이 안 메꿔도 된다. 그렇다면 14,500원까지만 열어두고 다시 한번 대응해 볼 수 있는 자리긴 하다. 좀 길게 본다면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신규 매수 관점은 안 내려오면 안 사시면 됩니다. 내려왔을 때 여기서 자리 잡아보고 이 자리 깨지면 그냥 손절 잡으면 되는 거예요. 14,000원 깨지면 13,000원대까지 한번 내려와야 되니까 그런 기준으로 바라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현제약 mRNA 유전자 대장주죠. 어제 상한가를 갖고 오늘 위아래 십자 도지를 강하게 달았어요. 달았지만 그래도 이 조정 자체가 이 상한가를 크게 건들지 않은 자리에서 조정을 받고 있고 현재는 신고가죠. 신고가의 자리예요. 신고가의 자리인데 일단 이 기존의 고점 자리를 한번 넘겼다가 다시 눌리는 그림인 거고, 딱 이 음봉 자리까지 갖다 놓고 마무리가 된 부분이 네요. 어찌됐든 이 37,700원은 한 번은 더 확인하러 올라와야 된다. 이 자리를 한 번 더 38,000원 38,000원을 한 번 더 확인하러 와야 되는 자리인 거고, 이번에 그 자리를 못 넘긴다면 이제는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어찌됐든 한 번은 고점을 더 높일 수 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면 너 얼마에 팔 거야? 그러면 나 4만원, 뭐 5만원, 45,000원. 라운드 피겨값도 아직 닿지 않았어요. 그러면 4만원은 한 번 넘기고 내려와야 된다. 왜? 얘는 아직 경고 종목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경고 종목 가기 전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에 반해서 서린바이오 그리고 아이즈는 오늘 경고가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조정인 거고, 사실 오늘 좀 정리를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하는 게 맞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경고가 들어간 종목이라 기술적으로라도 한 번 더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자리다. 반등은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자리다. 22,300원까지 열어두시고 요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어찌됐든 기술적으로라도 기술적으로라도 좀 애매하네. 25,500원에서 26,000원까지는 한번 볼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그 자리까지는 한 번 더 볼 수 있는 자리다. 25,500원에서 26,000원 부근 정도까지 그런 자리까지는 한 번 더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인 거고요. 여기서 추세적으로 반등을 올라서는 자리는 26,500원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26,700원이긴 한데 이 위로 올라가는 자리가 나와야 한 번 더 고점 갱신을 할 수 있는 그림이 분명히 나온다. 대신 고점 갱신을 할 때 무조건 여기 고점 넘겨야 됩니다. 이제 29,500원 이 자리 못 넘기면 이제는 정말 조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아이진도 경고가 들어갔죠. 경고가 들어간 종목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얘는 확실히 좀 더 강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자리까지 열어놓고 33,000원 33,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얘는 글쎄요, 왠지 단일가로 한 번 더 갈 수 있는 그림은 분명히 만들어 놓고는 있어요. 시간에 좀 장중에 좀 흐름이 마이너스가 나오긴 했지만 이제 목요일날 흐름을 좀 봐야 되겠죠. 목요일날 흐름이 양봉으로 마감이 되는 그림이 좀 나타나고 금요일날까지도 그런 그림이 나타난다면 단일가로 한번 올라가서 그 단일가 거래로 한 차례 더 큰 상승을 한번 내놓을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요런 추세로 내려가고 있는 자리예요 현재는. 요런 추세로 내려가고 있는 자리인데 이 하락하는 추세의 중간값에서 현재는 버티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럼 이 자리에서만 버텨준다면 목요일날 또 버텨준다면 종가상으로라도 버텨준다면 한 번은 더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림도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또 진원생명과학 역시도 오늘 갭 떨어지면서 한 차례 더 눌렀어요. 그러면서 22,000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올라오는 자리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까지 기존에 나왔던 요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한 자리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인 거고요. 이래나 저래나 27,000원 부근에서 27,000원 부근에서 3만원 부근까지는 한 번 정도는 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해보는 자리인데, 일단은 2만 어제 고점이죠. 여기가 어젠 단기 고점이에요. 단기적으로 고점의 자리긴 한데 이 자리를 안 넘길 거라면 진짜 차라리 갭 띄워가지고 누르는 그림이 좀 더 나을 뻔도 했는데, 조금 애매하게 자리를 만들었다라는 건 한 번 더 누를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나타난다. 한 번 더 누를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나타나지만 그 누르는 자리가 22,000원을 종가상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엔 뭐한다? 한 번 더 뽑아낼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만들어낼 거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이런 기회를 굳이 놓칠 이유 없다. 그리고 기존의 상승 자체가 여기서 여기가 강하게 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서 그냥 쉽게 눌릴 자리 같아 보이진 않아요. 못해도 한 번은 쌓아놓고 눌려도 눌릴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풍제약도 슬금슬금 자리를 다시 또 만들어낸다라는 거, 그죠? 그때 81,000원대까지는 열려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그림까지는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 지금은 쌍바닥 찍고 짝꿍댕이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한 차례 더 누를 수는 있어요. 요런 짝꿍댕이냐, 지금의 자리에서 이렇게 가는 짝꿍댕이냐,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 있다라는 거고. 바디텍 매드도 오늘 시가를 갭 띄우면서 좀 강하게 상승을 시켰는데 23,800원 이 자리 위로 올라타질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나왔던 요 자리를 고점을 그냥 확인하고 눌렸다라고 그냥 봐도 무방한데, 어찌됐든 23,800원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자리가 나와야 되는 거고, 이래나 저래나 저점을 한번 낮췄다가 올려놓고 다시 누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요 자리가 28,000원 여기가 손절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상만 이탈하지 않으면 강한 상승은 없더라도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면 다시 한번 어디 여기 23,500원 부근 정도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낸다 라는 관점으로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제약바이오가 선발적으로 좀 움직이다 보니까 오전에 들어왔던 수급이 다 거진다 나갔어요. 그냥 강하게 쳐 누르면서 나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대웅제약이 오늘 올라왔죠. 뭐 황소한 거 무효가 될 수 있네 어쩐네 저쩐네 하면서 올라왔어요. 이래나 저래나 어디 요 16만원에서 요 자리까지는 열려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164,000원 그죠? 딱 그런 자리까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지금이 단기적인 저항대가 158,000원에서 164,000원 사이에요.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해야만이 어디 다시 한번 요 자리를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다? 그냥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아직은 그런 박스권의 흐름의 모습이니까 대웅제약은 괜찮은데 이 대웅이 아직 애매해요. 자리가
얘가 좀 애매한 자리라 얘도 이 박스권이라 그랬죠. 못해도 여기까지는 한번 열어둘 수는 있다. 근데 이 열어둠을 대웅제약이 강하게 치면서 17만원을 돌파하면서 얘가 여기까지 찍어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누를 거냐, 아니면 어차피 올렸다가 다시 누를 거라면 그냥 안 올리고 여기서 마무리 할래, 4만원대에서 마무리 할래 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 줄 거냐의 기준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웅 같은 경우는 주봉이 아직 완성이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대웅제약이 대웅제약만 그냥 혼자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뭐 그런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넥신 오늘 움직였죠. 말씀드린 딱 11만 7천원대 여기까지 한 번 더 쏴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이 바닥권이고, 그죠? 정확하게 찍고 눌렸어요. 그럼 1차적으로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확인하고 내려온 거고요. 그죠?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확인하고 온 거고, 딱 애매하게 일단 끝났거든요. 애매하게 끝난 자리라 얘가 목요일날 어찌됐든 고점을 한 번 더 높일 필요는 있어요. 11만원 위로는 한 번 더 올려다 놔야만이 다시 한번 어디 이 12만원에서 13만원대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바라보셔야 돼요. 그쵸? 일단 이 자리 정확하게 찍었다 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미사이언스 그죠? 바로 올려놔 버리죠. 이건 뭐 말씀드렸던 자리잖아요. 여기서 딱 여기가 지지할 자리인 거고, 이 이상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찌됐든 한 번 더 올려놓는다. 그죠?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제넥신과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뭐 움직이면서 같이 또 올려놨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여기 자리 위로 올려다 놓는 그림이 얼른 나와야 돼요. 계속 이 자리를 못 올리고 있다라는 거고, 이 자리가 뭐 어떻게 보면 기존의 박스권의 모양을 만들었던 자리라고 보면 되거든요. 위에 박스, 여기가 밑에 박스 라는 기준으로, 여기 좀 박스가 작죠? 여기까지 열어두는 박스겠죠. 뭐 얘는 요렇게 어디가 여기까지 열어두는 박스. 그러면 요 박스, 그 다음이 여기 박스 하나, 또 하나, 요렇게 박스를 하나 더 만들겠죠. 뭐 요런 식으로, 그죠? 지금은 이 박스 아니에요. 이 박스를 넘어서야만이 이제 또 이 박스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메타버스도 움직이긴 했는데, 메타버스는 뭐 다음 주에나 한번 할게요. 어차피 흘러내리는 자리에서 튀어오른 거라서 어찌됐든 얘는 한 번 더 눌러야 돼요. 이제 그냥 하락하는 추세를 잡아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해도 크게 뭐 문제될 것 같진 않아 보인다 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휴먼스 글로벌도 눌리면 살려놓고, 눌리면 살려놓고, 그죠? 눌리면 살려놔요.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직까지 유효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혹시나 공부방 혹은 리딩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내일 하루 잘 쉬시고 목요일날 뵙겠습니다.